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은 아직 확정 안 된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이 후보가 이번째 심통 약속으로 신흥 인지도와 대학 입학 등록률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들이 필요한 소수보다 다수를 공략하는 상징성이라는 지적. 3강에 들 거다. 비호감 1위와 비호감 2위거든요. 비호감 토론이 아닌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혹시 그 MB 아바타입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제 잘못이죠.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뵀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세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우선 올해 들어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가 뭔지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엔 또 그랬습니다. 2017년 5월에 대선이었습니다. 네네. 넉 달 전인 1월 초에 제가 5%였어요. 2월 달이 돼도 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10% 두 자릿수로 올라선 게 두 달 전 3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랬죠. 11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아마도 대선 두 달 전인 연말 연초에 두 자릿수가 되고 그다음 설이 되면 3강에 들 거다. 제 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원내 정당 후보들을 비교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누가 가족 문제가 없는가? 누구의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인가? 누가 제대로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으로 비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뭐 그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독과점 기업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뭐 독과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과점 토론 또는 불공정 토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사실 비호감 1위와 비호감 2위거든요. 비호감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로가 네거티브에 자신이 있나 봅니다. 제가 가면 완전히 판이 바뀔 겁니다. 네. 제가 참여하게 되면 저는 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겠죠.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가 1대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오차 범위 밖으로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 같으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이깁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확장력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표를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 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졌다고 하면, 야권이 졌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권 교체의 분위기는 전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의미는 사실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제일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잘했던 거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뚜벅이 유사일 겁니다. 저 혼자서 배낭 메고 어디 특정한 목적지 없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지율도 매일같이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고요. 네, 네. 제가 잘못했었던 것은 어떤 신문에서 제가 1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네. 예.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드루킹이 작동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드루킹은 전 국민이 보는 정치 뉴스 1등에서 10등까지 거기에 있는 상위 30에서 50개의 그 댓글을 자기들이 조작한 걸로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전 뉴스의 전 댓글이 전부 저에 대한 비난인 거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10% 정도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혹시 그 MB 아바타입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 표현을 서투르게 하는 바람에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항의를 못했던 게 뭐 제 잘못이죠.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네. 근데 결국은 다들 드루킹 그리고 김경수 모두 다 지금 형을 받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사병 월급에 대해서 사실 그 징병제 국가와 그다음 모병제 국가가 월급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모병제 국가는 직업 군인들을 뽑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략 한 12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병제 국가는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런 네네. 경우에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징병제인데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하는 그 선진국들 그 수준으로 주겠다는 말인데요. 네. 사실 뭐 줄 수 있으면야 좋죠. 근데 문제는 사병들 월급만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병 바로 위가 부사관인데 그분들이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 월급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교 월급, 장군 월급도 줄줄이 올려야 올려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만 해서 국방비가 10조 원 정도 듭니다. 근데 그 10조 원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게 그래서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도 공장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최적으로 잘할 수 있게 정부 부처가 짜여지는데요. 한 부처만 없애겠다, 한 부처만 만들겠다. 그건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전체를 놓고 나서 꼭 필요한 기능이 이것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 대선 때 전체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성평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 그게 지난번 공약이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이번 공약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저 사실 생각나는 사람 많습니다. 저 민주당에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양질의 정치인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혁적인 그런 사실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이합집산하면서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을 콕 집기는 힘들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여러 명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